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이 앞다퉈 보도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한순간에 오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가족들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SNS에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가 저를 손가락질했죠.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리밍, 오늘이야말로 내가 성공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할 날이다.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렸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죠. 돈이 있어 보여야 해. 그래야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명품 가방 5개에 현금 뭉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지만 누가 알겠어요? 보석함을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성공한 척해야 해. 실제로 성공하게 될 거야. 1등석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소박한 사람들. 나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가족은 조용하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부모님도 단정했죠. 반면 저는 계속 과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보시오, 이 반지 좀 보세요. 다이아몬드 5캐럿입니다. 승무원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의 시선을 끌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이 아닌 불편함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며 더욱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유럽 도착하면 최고급 호텔에서 만나자.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리밍, 투자건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렸지만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가방 속 현금을 만지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괜찮아, 이 돈이면 당당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안다면,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안다면, 공항 밖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리밍, 절대 약해 보이면 안 돼. 오늘 하루만 버티자. 과연 저의 이 절망적인 연기가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한국인 가족은 왜 저보다 더 당당해 보였을까요? 곧 벌어질 충격적인 현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려한 레드카펫도 없고 VIP 전용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공항이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특별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입국 심사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왜 저런 평민들과 같은 줄에 서야 하지? 저는 자신감을 되찾으려 가방을 더 당당히 들고 줄 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심사관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리밍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업가죠. 명함을 꺼내 보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특별 심사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매우 소중해서요. 그런데 심사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더군요. 죄송하지만 모든 승객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회사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줄 뒤로 가세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들은 존경이 아닌 당황과 불편함이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러는 거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줄 맨 뒤로 걸어가야 했어요. 이상해. 분명히 돈이 있으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때 바로 앞에서 한국인 가족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본 그 조용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중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툭툭 찍어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지? 제 차례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어요. 서 있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어. 내가 더 부자인데 왜 저들이 더 환영받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것도요. 첫 번째 좌절을 맛본 저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한국인 가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거든요. 명품 가방도 없고 화려한 보석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 승객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자 조용히 다가가서 도왔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중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자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울지 말고 이거 먹어볼래? 따뜻한 미소와 함께였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떨어뜨리자 재빨리 달려가서 주워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저들은 뭔가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았나? 반면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방 속 현금을 자랑하며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었죠. 여보시오, 이 시계 얼마인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며 과시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승객에게는 명품 가방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이건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승객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분명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피할까요? 한국인 가족 쪽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도 한국 여행 가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죠? 김치가 최고예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오세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 주위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반면 제 주위는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너무 시끄럽네.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존중은 겸손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한국인 가족을 보며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품격과 자연스러운 매력이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정한 존경을 그들은 이미 받고 있었거든요. 과연 저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심사대 앞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가장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어.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민입니다. 중국에서 온 성공한 사업가죠.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물론 사업차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요.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증 좀 보여주세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어요. 예약증을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넣었는데.
심사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뒤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큰 가방을 열어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가방 지퍼가 완전히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러 뭉치들이 흩어지고 유로 지폐들이 날렸어요. 보석함이 열리며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아, 안 돼. 저는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돈을 주워 담았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저게 뭐야? 돈이 저렇게나 많이.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제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심사관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많은 현금을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그게.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은행 대출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투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상해 보였거든요.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보석들 사이로 가짜 인증서들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급하게 만든 위조 서류들이었어요. 심사관이 그것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뭐죠? 그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둘러댈수록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호기심에서 경멸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고 다녀요? 조용히 해, 쳐다보지 마. 엄마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돌려 세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의 상징들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굴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돈다발을 주워 담는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많은 현금들이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빨리 주워 담아야 해. 손이 덜덜 떨리며 지폐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여행객이 저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닐까?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칼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쉿. 조용히 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 눈에도 제가 수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주변 승객들의 표정도 점점 더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경비원에게 신고하려고 하더군요. 저기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인 사업가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낼수록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SNS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 듯. 이런 황당한 일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시면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그 한국인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창피한데 저 사람 앞에서까지 도움을 받을 순 없어. 하지만 한국인 아버지는 묵묵히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못하게 몸으로 가려주셨어요. 그분의 아내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둘러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도움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순간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 가족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인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같은 여행객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크다니.
결국 모든 걸 주워 담고 가방을 다시 닫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심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특별한 대접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심사관이 저를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현금과 의심스러운 서류들.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실 안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밖에서는 한국인 가족이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로 새로운 여행지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심사관들도 그들에게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따뜻한 인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한국인 가족은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도 없었고 현금 뭉치도 없었으며 보석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존중을 받았어요. 반면 저는 온갖 값비싼 것들을 가졌지만 의심과 경멸만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때 별실 밖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관과 대화하고 계셨어요. 저분은 여행 중 실수로 가방이 열린 것 같아요. 아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이라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그분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죠? 저는 당신들을 무시했는데. 1시간 후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한국분이 증언해 주셔서 추가 조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저는 겨우 풀려났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니 한국인 가족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함, 배려심, 따뜻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이었어요. 한국인 가족을 보내드리며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공항 로비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굴욕적인 장면들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첫 유럽 여행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택시기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첫날은 항상 힘들죠.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부끄럽기도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당당했던 제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더 큰 창피만 샀군. 그때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요? 유럽은 어때요? 목소리가 밝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아내는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 있었죠? 솔직히 말해봐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부터 한국인 가족 이야기까지.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오늘 본 한국인 가족 기억나요? 돈을 과시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맞아. 그들은 달랐어. 겸손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지. 아내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했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했어요. 그 말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시절,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던 그때.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존경해 주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언제부터 변했을까? 또 언제부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성공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저 역시 그에 취해버렸죠.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날 우러러볼 거야. 그런 착각에 빠져 점점 오만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겸손함과 따뜻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 가족이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품격. 그것이야말로 제가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여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아내의 믿음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인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굴욕적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리밍, 오늘부터는 진짜 사람이 되자. 호텔 조식당에 내려가니 어제 그 한국인 가족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배웠어요. 배려하는 마음을 말이죠.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침을 함께 드실까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가족은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함께 앉아 이야기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자연스러운 예의,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한 배려심.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품격이었어요. 저희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한국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서로 도우며 살려고 할 뿐이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예의 발랐어요. 식사 중에 음식을 흘린 옆 테이블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휴지를 건네드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 감사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현지인은 집에 초대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진정한 환대를 받았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귀국길 공항에서 우연히 한국인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리밍 씨. 반가워하시며 인사해 주셨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인 가족과 작별하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품격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유럽에서의 첫날 그 굴욕적인 경험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자존심은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 진정한 존경은 겸손과 배려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한국인 가족이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품격이 제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에서도 직원들을 존중하고 가족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존경해 주었습니다. 돈이 아닌 인품으로요. 유럽 공항에서의 그 경험은 제게 뼈아픈 교훈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